이번 주 서울 집값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는요, 관망세가 굉장히 짙다, 이렇게 일단은 보입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가야지만이 뭔가 달라질 거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렇지만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하는 강남이나 용산은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도요, 현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매물은 많은데 매수 문의가 없으니 거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이번 달에는 계약을 한 건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하루 종일 매수 문의가 없어서 휴대폰이 고장났는지 새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매도자만 언제 팔리냐고 연락이 오네요. 이거는 송파 공인중개사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거래 절벽이 여전하다. 양도소득세를 이게 중과하던 것을 깎아주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은 내놔서 시장에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격의 괴리감 때문에 지금 팔리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놨는데 가격은 높은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 더 싸게 사고 싶고, 이런 괴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냥 매물만 쌓이고 가격만, 호가만 점차 조금씩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 부동산의 지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울 용산 같은 경우는요, 전주 16일이 포함된 전주는 0.05% 올랐거든요. 23일까지 또 여기는 0.05%가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 외곽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04지요. 노원은 또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002입니다.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외곽 쪽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재건축 이슈가 있는 일산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0.07이 올라가더니 일산 서구는요, 0.1%까지 올라가요. 반면에 이슈가 없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경기 시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0.14% 지난주에 떨어지더니 이번 주에는 0.18%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요, 지금 시장 자체로 보면요, 그냥 여기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표 자체가 유의미하냐, 여기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나타냅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감. 거래가 많아야지 이게 올랐다 내렸다가 유의적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건데, 거래가 워낙 적으니까 이걸 뜻으로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 절벽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아마 시장은 한참 동안 그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전체적으로도 보자고요.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5월 4주차에 0입니다. 0. 보합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5월 첫째 주에 0.01까지 올라가는 듯 싶더니 결국은 0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전국은 마이너스 0.01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0.02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이게 움직이는데 나머지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양도세 완화를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는 있으나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싸게 사고 싶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해서는요,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면요, 신고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1월 달에는 39.7이었잖아요. 2월 달에는 40.7이었습니다. 3월 달에도 44.4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하락거래 비중이 높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4월에 들어서서는요. 하락거래 비중은 40% 이상으로 떨어지고요. 상승거래 비중이 60.5%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은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는요. 이제는 계속 신고가로 거래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그래프는요. 결국 금매는 이제 다 끝났다예요. 이제는 금매는 다 끝났고 시간을 기다리겠다. 매도자 입장에서도 급할 거 없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급할 거 없다. 결국은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판매 포인트가 정해지겠죠. 이것은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면 매수자도 매수에 나서고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임대차 2법 말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하고요. 전월세 상한제 이거 2년이 되는 게 올 7월이에요. 올 7월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이제 2년이 됐으니 그때부터 계약들이 일어나고 또 거래가 일어날 텐데 7월, 8월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요동칠 거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지방선거가 끝나고요.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7, 8월에 부동산은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낼 거다. 이게 마각으로 엄청난 악몽으로 드러날 거냐 아니면 따뜻한 희망으로 드러날 거냐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 중, 동 굉장히 조용하다. 이게 오늘 시장에 대한 판세입니다.